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놓고 자동화 도둑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100점 맞냐 이렇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되나요? 예, 닥터 프렌즈. 지난번에 박소영 선생님, 네. 이주영 선생님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예. 선배님. 예. 1대1로 이제 좀 심리, 정신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올해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목이 이제 정해졌는데 코너의 제목이 예. 5만 사람들. 5만 사람들. 예. 사람들까지예요? 5만 예, 사람. 5만 사람들. 오진승이 만난 사람들. 아, 네. 그래서 오진승이 만난 사람들을 이제 두 번째로 아우, 영광입니다. 예. 이준영 선생님이 또 기꺼이 나와주셨고 한번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준용입니다. 오진승 선생님 후배고요. 예. 지난번에 동기고 이제 제가 후배가 나왔고요. 이렇게 1대1 컨텐츠 하신다고 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잘하는 걸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좀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저희 진료를 하다 보면 요즘에 20, 30대 분들 제일 많이 오시는데 네. 자존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올리려고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상담과 관련된 뭐 영상을 보더라도 사실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시는 분들은 그게 통하는 정도가 아닌 좀 더 힘들어하는 경우에 오시기 때문에 작은 성공하세요 하면 잘 기분 안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 정도에게 들으려고 온 건 아니고 맞아. 그걸로 될 거였으면 오지도 않았다. 이준영 선생님이랑 뭐 저희가 또 멘탈 탄탄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각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했는데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셨고 실제로 자존감 관련 책에도 보면 자기 효능감을 높여라라고 하면서 네. 이제 좀 성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댓글도 보면 그거는 선생님들이나 가능해요 이렇게 좀 약간 야속하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음. 얘기들을 좀 들어서 맞습니다. 이주연 선생님이 그 댓글을 보고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오늘 아마 그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네, 그게 또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 오만사를 통해서 예. 오만사라 해도 되나요? 네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만사를 통해서 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게 분명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있죠. 또 병원까지 오셔서 자존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성취로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시는 걸까요? 이런 분들은 이게 사실은 적절한 인용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내가 성취가 부족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성취를 낚아채는 좀 자존감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를 낚아채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성취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나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깎아먹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감 도둑이 뭐 어떤 의미죠, 이게? 자존감 도둑이 사실 뭐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비유를 하려고 만드신 말이에요. 그 심리적으로는 뭐 스키마나 도식치료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정신 분석에선 사실 뭐 엄격한 초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결국 상담이랑 깊이 들어가면 이론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초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 그래서 배우잖아요. 네. 이제 양심, 도덕적 기준 뭐 이런 거기도 하면서도 네. 좀 가혹하게 나를 평가하고 더 잘해야 돼, 덜해야 돼 이런 채찍질을 하는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초자 같은 그렇죠. 건데 네. 자존감 도덕도 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자존감 도둑은 그 중에서 이제 좀 가혹한 면이랑 좀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취를 하든 그거를 낮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취를 했는데도 온전히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평가절하가 한번 되기 때문에 성취해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고 오히려 좀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말로 설명하기 그래서 이제 좀 그림을 하나 그려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다 마음속에 있는 부분인데 마음속에서 나를 어쨌든 혼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를 좀 비난하거나 혼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부모님의 영향인 경우도 있고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나를 좀 따돌리거나 아니면 안 좋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시선 그런 부분들에서 온 말들이나 문장들, 아이디어들이 약간 내 마음속에 응축이 되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 선생님이 이제 오늘 자존감을 주제로 네. 실제로 진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방금 이제 자존감 도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뭐 이게 과거 경험인지 네. 뭐 사회적인 경험인지 뭐 부모의 영향인지 친구의 영향인지 이런 것들도 네.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환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네. 왜 자존감 도둑이 형성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찾아가시는 그렇죠. 과정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있었던 환경 자체를 좀 물어보죠. 어떤 환경이었는지 부모님이 같이 계실 수 있었던 환경인 건지 학대나 아니면 괴롭힘이나 뭐 그런 성향이 어땠는지도 물어보고 또 가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따돌림이 있었거나 이제 대인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나를 막 자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자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외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이란 건 어쩌면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귀에 못이 박히듯이 마음에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가끔은 여쭤봐요. 이제 내가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고 우울하고 좀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나를 비난하는 말들이 들릴 거예요. 그 말들이 혹시 누구의 목소리 같은지 누구의 말투나 누구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은지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그때 친구 목소리 같다? 아니면 혼냈을 때 뭐 아버지의 목소리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걸로도 같이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은 적이 있는지. 뭐 그 목소리들은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렇게 뭐 점수를 맞아도 야 100점 아니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다가도 너는 솔직히 친구들이 가까워지면 너의 진면목을 알면은 다 떠날 거야. 떠날 거야.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넌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다가도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또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있으니까 네. 뭔가 성취를 이뤄도 이게 좀 자존감 높이는 걸로 이어지지가 않고 네.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성취가? 내가 성취를 했는데 뭐 98점을 맞았어요. 잘했잖아요. 근데 넌 100점 아니면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순간 그게 성취가 다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효과가 없어지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자존감 도둑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꼰대라고도 얘기했는데 상당히 좀 엄격해요. 너무 엄격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벗어나는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대면 다 내가 성취했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도 이제 상처받은 어린 아이 측면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우울한 마음은 저 어린 아이의 측면이 좀 나타나면서 좀 우울해지고 위축되어 있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존감 도둑들이 좀 내 마음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계속 야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애게 그거밖에 못했어? 넌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막 이런 수많은 목소리들이 나한테 좀 들린다. 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좀 발생할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우울하고요. 우울해요. 우울하고 좀 자책을 하는 마음이 들고 뭐 속상한 마음도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약간은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이제 뭘 해도 이런 성취가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소용이 없구나. 지치고. 아예 이렇게 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맞추고자 좀 완벽주의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짜 자기를 갈아 넣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네요. 계속. 그 말대로 정말 그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쳐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게 성공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서 채찍질을 한다기보단 뭔가 불안하고 네. 좀 초조한 마음으로 좀 완벽하게 더 노력해야 된다.
좀 이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또 드네요. 어떻게 보면. 좀 압박감에 압박감 때문에. 압박감을 많이 느껴져.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음.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면 압박감이 안 느껴지고 사실 좀 뭐 힘들어도 그래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할 텐데 이런 압박이 느껴진다는 거는 꼭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어디 내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자존감 도둑이나 나의 마음에 좀 엄격한 면들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심한 경우는 이제 그 너무 감정을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폭식이나 어떤 데 중독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안에서 자존감 도둑한테 시달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상태를 좀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좀 안 느껴지게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준영 선생님은 교대역 쪽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좀 젊은 환자분들 아마 저희 헬프님들 구독자분들과 좀 나이대가 또 비슷한 환자분들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걸로 좀 많이들 오세요? 뭐 물론 다양하겠지만 사실 음주 문제로 오기도 하고요. 이런 자해이기도 하고 또 일단 우울감으로 많이 찾기는 하죠. 이런 걸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PT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오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푸시를 받고 압력을 많이 받던 친구들이라 아무래도 이런 자존감 도둑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눌려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있는데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성취해낸 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랑 본인이 느끼는 그 마음이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해도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너 잘했잖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해도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다 안에서 이제 자존감 도둑이 다 쳐내고 있는 거죠. 그게 더 그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자존감 도둑이 있어서 계속 자존감이 깎여나가고 네. 절대 오르지 않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대단하지만 본인은 이거 뭐 아직도 부족해. 네네.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네.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자존감 도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천문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비난한 사람은 없다. 우리 어느 순간 나를 비난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약간은 이질적인 부분이니까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를 지금은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자존감 도둑의 어떤 말들인지 분간이 잘 안 가니까 지금 약간은 두 개가 좀 뭉쳐 있는 거죠.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우선은 이거를 좀 독립된 부분으로 독립된 생각 덩어리로 좀 나누는 연습을 하죠.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쌓이는 감정이에요. 자존감 도둑이 나타날 때 일단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한번 돌아봐라. 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건지. 너를 비난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자존감 도둑의 생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림도 다시 그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몇 번 만나다 보면 약간씩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 자존감 도둑에 이름을 붙여요. 뭐 어떻게? 도둑놈, 뭐 바보, 뭐 꼰대, 뭐 이거는 본인이 느끼기에 편한 것. 도둑놈이라고 했으면은 오늘은 뭐 또 도둑놈이 또 말을 했어요. 오늘 또 도둑놈이 떠올라서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가 또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할 때 이제 우울했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 좀 나를 비난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또 도둑놈이 좀 나타난 것 같다. 그럼 그때 그게 그렇게 됐던 거구나.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인지가 잘 되면서 나랑 이제 그 생각이랑 조금씩 분리가 되면서 좀 편안해지는 게 있고요. 이게 분리가 돼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난지 그런 생각인지 구분이 안 간 상태에서 뭐 피하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좀 나눠지면 이 자존감 도둑을 공격을 하죠.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내가 하는 생각이면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까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사실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떤 걸까요? 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이거는 좀 자존감 도둑인 것 같고 이건 뭐 나의 상처받는 면인 것 같고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같이 이제 구분하다 보면 점점 감이 익혀지고 의외로 근데 힘들어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분명하거든요. 비난의 말들 원래 많이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출처를 잘 떠올리시는 분들은 쉽게 구분을 하시고요. 아빠 목소리다 아니면 그 친구 목소리 같다. 금방 사실 구분을 하시고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나한테 진짜 나쁘게 했던 사람이 진짜 한 명이고 그게 분명하면 좀 더 쉬운데 여러 명이거나 뭐 친구들이었거나 이게 좀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합쳐진 거면 조금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이준영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제 환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네.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어머니가 뭐 잘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셨던 가혹했던 네. 환자분들은 커서도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부족해 느끼는데 자존감 도둑 이 환자는 엄마의 목소리로 그렇죠. 이제 들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엄마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 도둑이 형성이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를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은 막 과거로 돌아가서 막 그때를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계속 그러는 거는 또 아닌가 보네요. 이거는 과거를 볼 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존감 도둑 공격을 할 때 이게 형성된 시점을 좀 가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추적을 그때는 해야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게 어렸을 때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세상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못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나에게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따돌림 당할 만했다든지 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친구들이 공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음속에는 나는 그런 결함이 있는 친구다. 나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을 거다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거나 많이 다투었을 때 어린아이는 사실은 약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 때문에 이런 부모님이 다투었고 뭐 이혼을 했었구나. 아, 나는 뭔가 좀 환영받지 못한 아이구나. 나는 뭔가 못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중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관돼서 자존감 도둑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지금 와서는 그게 그때 형성된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쵸. 그냥 나는 못났어. 나는 친구들은 떠날 거야.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 이런 위에 표면적인 생각들만 떠오르기 때문에 그 깊이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형성된 거를 의심도 하지 않고 그렇죠. 당연하게 믿으면서 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성인 초기에 들었던 그런 것들이 네. 정당하지 않고 잘못된 근거 없는 건데 그때 형성된 어떤 자존감 도둑이 지금까지도 계속 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렇죠. 그거를 보통은 힘드니까 그렇게 깊이 보진 않거든요. 그냥 아 그래 난 그래 이렇게 넘어가지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보질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맞아요. 근거 없이 만들어진 생각이지만 그게 성인이 되었고 지금은 다른 상황인데도 계속 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만들어진 과거로 들어가서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사실 이 자존감 도둑이 하는 말의 근거는 사실은 없다. 아니면 그때 너의 오해나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로 만들어진 말들이지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들어가면 그때는 좀 동의를 하기도 해요. 아, 이 생각들의 근거가 없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분리를 해놓은 거지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공격하거나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너 사과해. 너가 그때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점점 바뀌었던 건데 사실 처음에 할 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네, 환자분들도 막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갑자기 부모님 찾아가서 미웠다, 뭐 싸웠다 이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근데 실제로 이제 부모님하고 싸운 경우도 있었고 싸워서 부모님이 사과를까지 했어요. 네. 사과를 했는데도 다 안 풀리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의 이런 자존감 도둑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나를 공격하던 그 부모님이지 지금 사실 10년, 20년이 지나서 나이도 드시고 좀 약해지고 조금은 또 바뀌시기도 하시거든요. 사실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과거의 그 모습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사과까지 들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진 않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인 게 이제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환자 중에 네. 계속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돈도 벌고 하니까 독립을 하겠다. 뭐 자취를 하겠다. 네. 난 부모님만 떨어지면 살 것 같다 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네. 또 그것도 비슷한 그쵸? 부분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속에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런 비난들은 사실 커서는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안 하는 경우도 마음속에 계속 리플레이가 되거든요. 부모님이 요즘 말하지 않는데도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른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또 계속 공격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죠. 좀 피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나르시스트가 좀 많기는 한데 나를 좀 지키는 길이죠.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좀 외적으로 실제 있으면 그건 좀 벗어나는 게 맞기는 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마음속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 분리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격에 컨텐츠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당하기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싸울 만한 저항을 할 만한 방법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컨텐츠로 일단은 근거 없음을 가져온 거죠. 너가 하는 얘기는 사실 근거가 없다. 상담에서는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성적이 어느 정도 봤는데 본인 너무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객관적으로 뭐 우리가 이런 결과라는 것들은 변수가 충분히 많은 건데 100% 했다고 다 100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까지 다 통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한 부분이 있고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너의 어떤 뭐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지 무조건 100점 이렇게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잡으면 누구나 못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계속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치료자랑 나눈 대화들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존감 도둑이랑 싸울 수 있는 이제 컨텐츠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봐봐 너는 또 실패했잖아. 이러면 내가 반대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건가요?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제 이건 치료 기법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도 사실은 들어갈 수가 있고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이제 스키마 치료, 한국말로 심리 도식 치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스키마 치료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빈 의자를 두고 여기에 너의 자존감 도둑이 앉아있다고 하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보자. 그러면 야, 너 100점 맞아야 돼 이러고 있으면 이제 대답을 해봐라 하는데 처음에 못해요 본인이. 그래서 치료자가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100점을 맞냐 지금. 그거를 여러 사정도 있고 한데 치료자가 처음에는 도와주고 나중에는 이제 환자가 좀 자기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좀 끄집어내면서 좀 저항을 하는 거. 그렇죠. 그 생각하고 좀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사실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울하거나 좀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자존감 도둑이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자존감 도둑이네?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하면서 하면은 좀 덜 불편해지는 거죠. 나를 좀 보호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물론 자존감 도둑이 설득이 되진 않아요. 걔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생각 덩어리여서 걔가 좋은 얘기를 할 일은 없군요. 걔가 미안해 이럴 일은 절대 없어. 그거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의자 가지고 할 때도 의자를 그냥 진료실 밖으로 빼기도 했었거든요. 너 말하지 마 하면서 그냥 입을 막는 거죠. 네 말 안 들을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사람들 볼 때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안 봐야지. 그렇네. 자존감 도둑을 설득을 해서 너는 그러지 않아. 너는 나쁜 사람 이런 거에서 나는 그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우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격하고 보내는 거예요. 나가. 말하지 마. 너 그러니까 말하지 마. 내가 자존감이 좀 좋아지고 올라가더라도 자존감 도둑이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거는 걔 그냥 걔 성격이니까. 캐릭터 붕괴를 하나요? 걔는 아예 그런 생각 덩어리이기 때문에 되게 완고해요. 목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알아채고 반박을 하고 말을 끊는 거죠. 이제 네 말은 듣지 않아. 뭐 이렇게 좀 하지 마. 또 그 얘기야. 나중 가면 그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자존감 도둑에 그걸 좀 차단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좀 끝나나요? 이제 약간 상황이? 그거가 또 하나의 축이고요. 어렸을 때 상황에서 내가 좀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그림에 또 자존감 도둑과 어린 나, 약한 나 이런 게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성인의 내가 우울감이 들 수도 있지만은 자존감 도둑이 나타났을 때 드는 우울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이혼했던 상황이었거나 부모님이 싸웠을 때 그때 좀 무서웠던 내 모습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따돌림을 했을 때 위축되어 있고 슬펐던 사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나의 모습이 나의 그 감정들이 좀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자존감 도둑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위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죠? 저는 이미지를 좀 떠올리라고도 하거든요. 뭐 실제로 볼 수는 없으니까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우울하고 이럴 때는 아, 내 어렸을 때 마음이 지금 좀 슬퍼하고 있는 거구나. 이미지로 이제 성인이 된 내가 그 어린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좀 위로해 주는 거죠. 성숙하고 큰 내가 좀 약했던 나를 네. 좀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약간 자존감 도둑을 쫓아내고 네. 내가 나를 좀 지켜주고 안아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서는 세 개가 있는 거죠. 자존감 도둑이랑 뭐 힘들어하는 어린 나랑 지금의 나. 결국 이렇게 싸우는 거 말리고 이렇게 애 보호해주는 거예요. 자존감 도둑하고 싸우는 것도 사실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를 위로하는 부분들도 잘 못하거든요. 처음에 하라 그러면. 왜냐하면 위로 받아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시고 자존감 도둑 말을 들으면서 그거에 동조하셨다는 거는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혼내고 그렇죠. 야단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네. 이런 역할만 사실은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뭔가 스키마나 심리도식 치료에서 뭔가 네. 빈 의자를 갖다 놓고 네. 한번 위로해봐라 이렇게도 하나요? 약간? 뭐 비뇌적 기법도 있고 이제 심사한 기법도 있는데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어렸을 때 내가 뭐 교실에서 울고 있거나 집에 방에서 이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어른이 된 내가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아이한테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가 혼자서 이런 걸 견디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좀 위로해주고 애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잠깐 이제 이미지에서는 잠깐 좀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본인이 안정감을 느끼고 좀 편안하게 느끼는 곳에 이렇게 그렇죠. 가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좀 안정이 되면 즐거웠던 경험을 주기 위해서 뭐 하고 싶냐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에버랜드 가기도 하고 성인이 된 나랑 어린 나가 같이.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또 당시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부담한 대우를 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어떤 행동이나 말, 듣고 싶었던 말, 위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잘 못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코칭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서서히 좀 감을 익히게 되고 그게 막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이게 또 그 환자의 얘기나 이런 과거를 보면서 정신과 의사가 좀 들여다보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맞춰가서. 단 이제 너무 이제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면은 이렇게 눈 감고 떠올리는 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고 그런 게 있는 분들은 혼자서 하는 거를 막 권장하진 않아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압도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세 개로 좀 나눌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지금의 어른이 된 내가 좀 더 이성적이고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이나 그 상황을 바라봐주고 부당한 부분은 부당하다 얘기해주고 억울했던 부분들은 억울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을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거를 다시 처리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도 그 기억을 좀 결국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용어로는 이제 이머저리 리스크립팅이라고 하거든요. 스크립트를 다시 쓰는 거예요. 되게 표현이 좋다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말하는 그런 위로해주고 이런 것도 이제 리미티드 리페어렌팅이라고 해서 페어렌팅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 받아야 됐던 부모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겪다 보면 바로는 사실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 이게 내 마음속에 자존감 도둑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런 건강한 면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자존감 도둑이 좀 약해지고 어렸을 때 힘들었던 모습들도 좀 위로가 되면서 좀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제 술에나 이제 폭식이나 뭐 자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사실 해소가 되는 거죠. 내가 힘들지 않으면 굳이 나한테 피해주는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상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법들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스키마 치료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일반적인 뭐 정신분석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기법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느낌은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좋아지냐, 상담 치료가 어떤 거냐 이런 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이준영 선생님은 뭐 어쨌든 다양한 기법 중에 오늘은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네. 이제 뭐 스키마, 심리도식 그 주로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신 거고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간결한데 이러시는데 사실 이 과정이 하루에 다 이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환자분에 따라 좀 굉장히 또 길 수도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개인마다 이런 힘든 정도가 또 다르고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은 성취를 해서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좀 경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정도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야지 좀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마다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아니라 좀 진짜 자존감 도둑이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우울증 에세이에는 우울씨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울씨. 우울씨가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봐봐, 너 또 이렇잖아?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얘기에 좀 저항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저항해서 아니야. 이렇게 또 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내 마음속에 자존감을 깎아먹는 자존감 도둑을 뭐 이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단 도둑을 찾아보고 좀 분리하고 그 도둑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러고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나를 좀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좀 낮은 경우는 이준영 쌤한테 가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시면 열심히 도둑이랑 싸워서 그때 또 단호하게 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존감 도둑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100점 맞냐 이렇게. 근데 그런 상대 참 많은 것 같고 그걸 보다 보면 참 살아오면서 많이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는구나. 전반적으로 좀 압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자존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고 질문들이 좀 많으신데 뭐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내 마음속의 자존감 도둑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좀 내 자존감을 좀 높이는 어떤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혼자서 정말 어려워요. 힘들면 진짜 뭐 가까운 진짜 요즘 정신과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고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영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니까 이제 뭐 정신과 진료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진행이 된다. 상담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들면 전문가한테 가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또 감사하고요. 또 뭐 다음에 또 다른 도둑들이 있다면 도둑 찾아내시가 있다면 또 찾아와서 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만사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코너 생기고 첫 게스트예요. 코너 이름 정해지고 박수현 선생님은 뭐 아직 오키즈 약간 파일럿이었는데 또 큰 활약을 하고 가주셔가지고 오만사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